꾸준히 하되 느긋하게 먹고, 왜냐하면 실력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넣었다가 이제 안 넣는 것 같고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아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게 결국 뚫려서 또 레벨업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마음을 먹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뚫기 전까지는 계좌 투자금 가치를 안 늘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액 매매를 해서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걸 연습을 하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나온 말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매법에 자, 나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뭐 완성되지 않는 매매법 원칙이나 매매법이라도 처음에 일단 베이스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처음엔 없으니까 책 같은 거를 보고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강의도 보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매매법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서 이런 원칙을 만드는데, 매매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매매법이 나한테 맞고 그에 대한 매매법,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타점에 사고 어떨 때는 팔고 뭐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뭐 어떤 취향으로 하여튼 매매를 할 것이냐, 그런 거.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응 그리고 손절, 내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고 손절하고 뭐 어떤 퍼센트로, 뭐 대응도 예를 들면 뭐 단타 같은 경우는 짧게 뭐 한 2%씩 대응하기도 하는데, 추세 스윙 같은 경우는 뭐 한 5% 대응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하면 추세적으로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분도 계시고, 이 추세가 꺾이면 대응, 아니면 지지저항을 봐서 지지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사면 그죠? 여기 지지받았던 전저점이 이탈되면 나는 대응한다. 이런 부분에서 되면 대응한다.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대응에 대한 원칙. 다만 대응에 대한 원칙이 기본적으로 5%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5%가 넘어가면 이런 비율보다 복구에 대한 그런 비율이 퍼센트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복구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손실은 아무리 못해도 스윙도 한 5% 안쪽에서 잘라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금액적인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까지만 버티다가 컷 해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주체가 되는 매매를 하고, 그래서 적게 읽고 또 좋은 종목을 사서 더 높은 승률로 꾸준히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매 원칙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매매 원칙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네,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책에서 봤는데 뭐 21선을 5일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더라. 예를 들면 그럼 나는 돌파하면 사겠다. 근데 이런 타점에서 만약에 샀다고 쳐요. 이런 데 샀다. 여기 보면 이게 5일선 21선이고 예를 들면 5일선이니까 이걸 확대를 해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만 보면 어때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거죠. 나는 이 책에서 그러길래 그럼 난 샀다. 여기. 돌파했네? 그러면 돌파했으니까 뭐 이런 데서 더 갈 줄 알고 직장이니까 뭐 종가에 샀다 치고 샀다. 이제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빠졌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기준이 21선 매매로 스윙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내 대응은 21선 이탈이 나오면 대응하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탈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팔아야죠. 아침에 보통 직장인이라 그래도 아침이나
저기 오후에는 확인을 하잖아요. 장 끝나기 한 뭐 30분에서 한 최소한 못해도 15분?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장 시작하기 전에도 보고 30분에 15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때 아침에 이탈이 나와버리면 빨리 컷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왜 안 갔는지 분석을 또 해야겠죠.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얘는? 추세적으로 아직 하락 추세에 있고 이 턴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여기 저항대가 있는데 파동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밀렸죠. 한 번 더 돌파를 하려는 거 했는데 못 돌파했어. 그러니까 끊긴 거예요. 갈 거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가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락 파동 중에 있는데 샀기 때문에 힘이 강하게 못 들어왔고 매수해도 많지 않았고 해서 다시 밀린 거죠. 하락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셨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 건데 뭐 이런 건 다음에 보면 되고 어쨌든 원칙 자체가 세웠으면 지켜서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근데 이상해 내가 뭘 놓쳤지 이렇게 되면 이제 보완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단순히 이렇게 하락 추세하고 상관없이 사던데 지금부터는 이건 하락 추세여서 내가 샀기 때문에 실패한 거구나. 앞으로는 상승 추세에서만 사야지. 이런 바꿀 수가 있겠죠. 매매 원칙을.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락 추세 쭉 내려오다가 턴을 했네? 상승 추세로 올라갔네? 그죠? 그리고 눌림이 나왔다. 그러면 21선 위이고 5일선 위인데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들어가서 원칙대로 똑같이 그러면 내가 21선이 깨지면 나는 좀 손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니까 안 깨졌어. 그러다가 여기서 수익을 줬고 그죠? 수익을 줬고 그리고 내 원칙에 만약에 5% 이상 수익이 나면 나는 분할 매도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그런 원칙을 세웠다 치죠. 그럼 이게 지금 거의 11% 가까이 12%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몇 번 팔았겠죠. 한 5%면 이 정도 하면 팔고 10% 또 한 팔고 그죠? 이렇게 팔고 반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4분의 3 팔고 4분의 1 남았어요. 나는 5% 단위로 팔겠다 이런 매매 원칙을 내가 정했으면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어. 21선. 근데 안 깨고 돌아 나가잖아요. 깨나 반대 깨졌어. 그럼 여기서 다 팔았다고 쳐요. 그래도 수익이 못해도 10몇 프로 모은 거잖아요. 이게 20% 가까이 되니까. 아니면 11%구나. 어쨌든 되면은 못해도 수익을 뭐 한 7, 8% 모은 거잖아요. 팔고 팔았으니까 다 팔았으니까. 내 원칙은 21선 깨지면 파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매매 원칙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미스가 나고 잘 안 맞으면 계속 보완을 하는 거죠. 뭐가 잘못돼서 안 맞을까? 또 아니면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럼 이제 상승 추세일 때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추세가 전환될 때만 하겠다. 아까처럼 하락해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고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의 투자를 그래서 막 돈이 처음엔 모르니까 모의 투자를 해서 연습을 중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의 투자를 하는 거하고 실전 투자하고 되게 실전해 보면 많이 달라요. 왜?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아무리 해서 수익이 나봤자 모의 투자는 왜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빠져도 운이 좋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추세 어느 정도 이렇게 이탈 나올 때 내가 대응 안 해도 내 돈 아니니까 버티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돌아서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돈이면 이걸 못 버텨갖고 여기서 손절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손절이 나온다고요. 아니면 막 쫄아갖고 여기서부터 막 흔들려 사람이 심리적으로. 모의 투자할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큰 하락이 아니라면 그냥 눌림이라고 쳐요. 그러면 뭐 한 더 사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수익으로 나오는데 실전 투자에서 막 여기다 내가 팍 다 사버렸어. 내려오면 쫄려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손해로 나오고.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담은 뭐 10만 원이 됐든
예? 좀 직장인들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이 됐든 투자금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내가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10번 정도는 깡통을 차도, 깡통이라고 하죠. 깡통을 차도 계좌 아웃되는 거 내가 큰 상관이 없는 금액 정도로만 세팅해서 실전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이때도 20만원을 100만원 같이, 100만원을 1000만원 같이 매매를 하면 되죠. 분할 매수도 하고 뭐 대응도 하고. 근데 이때도 금액이 너무 수익 나도 손실 나도 나한테 와닿지 않는 금액은 또 하면 안 돼요. 약간 아까워야 돼요. 손실이나 수익이 났을 때 뭐 몇천원 손실, 몇천원 수익이 그 별거 아니다 싶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몇만원 수익, 몇만원 이득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뭐 100만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액수를 좀 늘리셔야 되고, 그래서 풀었을 때도 약간 좀 기분 좋네, 잃었을 때도 약간 아깝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금액으로 세팅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자리는 대응하고 분할 매수할 자리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할 자리는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할 때는 이렇게 매수 전에 항상 웃긴 게 매수를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무득대로 득 사놓고 좋다 하니까 뻑 사놓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리면 전문가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매수 전에 이미 일단 왜 이걸 사냐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이유 때문에 사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단순히 뭐 정보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차트나 뭐 다른 수급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물론 호재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적자기업이 아닌가도 체크해 보고 산 다음에 종목 선정을 대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 타이밍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유연한 매매, 이게 대응 손질의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샀는데, 아까 제가 했던 거죠. 여기서 샀다. 그럼 뭐냐? 샀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내 예상대로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과 달리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빠질 수도 있다고요.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샀는데 내가 매수를 하면 내 예상대로 난 당연히 살 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예상대로 이렇게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횡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강한척하다 이렇게 확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올라갈 때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챙길 거냐. 뭐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뭐 한 5%도 아니로 나는 매도를 해서 먹겠다, 챙기겠다. 네.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횡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매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냥 생각처럼 안 가네 그러면서 그냥 나와버릴 거냐, 본절에 나와버릴 거냐. 뭐 아니면 손해를 볼 때는 추세가 이탈되면 그럼 그냥 짜게 한 2, 3%에서 잘라야겠다. 아니면 한 5% 안쪽에서까지 버티다가 분할 매수하다가 5%까지 잘라야겠다. 운 좋게 5%까지 분할 매수하다 올라가면 챙기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뭐 이게 추세를 보고 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21, 2평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21, 2평이 이탈 나오면 대응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정립을 해서 매수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매수 전이 중요해요. 전이 세워서 그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입을. 근데 사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매수 전에,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실제로 이제 제대로 전업이든 아니면 뭐 실전 직장인들 매매를 할 때 항상 내일 갈만한 종목들,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걸 관심 종목을 선정해 놔요. 그리고 이걸 선정해 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걸 뽑아 놓겠죠. 내일 갈만한 좋은 종목들 추세를 뽑아 놨을 때 다음날 실제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안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중에 가면 그 가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고 봤다가 사는 거고 눌림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에이브린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눌림목이 나오면 사겠다 그랬으면 뭐 이런 타점이었으면 예상대로 내가 여긴가요? 여기죠. 요런 상태로 전날 봤는데 눌림목이 나오려면 사겠다고 내가 뽑아놨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여기에 저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21선 정도 눌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어쨌든 빠지면 내가 살 거야 기다리고 있었다고 쳐요. 근데 다음날 봤는데 왔어. 그럼 내가 21선 눌림 매매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딱 사버려. 살 때 대응은 뭐예요? 다음날 그러니까 내 근거는 여러 가지 이제 매수 이유가 있겠죠. 믿고 있는 거 돈이 들어왔고 수급이 들어왔고 하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으니까 샀다고 치면 반등이 나오면 챙기면 되는데 뭐 횡보하거나 횡보를 뭐 한 3일간 하면 이틀간 한다고 치면 찝찝하다. 그럼 팔겠다. 근데 내일 재수없게 이탈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잘못 샀다 생각하고 자르겠다. 그런 식으로 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운 좋게 수익이 나서 챙긴다? 그러면 이때도 뭐예요? 잘 보면 뭐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이런 5일선 같은 건지에서 한번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 아까처럼 5% 나왔을 때 챙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정하겠죠. 네, 그래서 가면 매매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날에 강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당일날 강한 종목들. 네. 뭐 이렇게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본다든지 이런 걸로 아니면 뭐 당일날 등락 상승률 하락률 이런 걸 봐서 괜찮은 종목들을 챙긴다든지 당일날 강한 종목들 주도주들은 항상 이런 거래대금이 쏠려요. 그래서 보통 거래대금이 쏠리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잘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내 관심 종목군에. 그리고 당일날 추세가 갈 줄 알았는데 깨지거나 수급이 이탈된 종목들은 반대로 빼버리는 거죠. 관심 종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심 종목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매일 시켜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면 내가 뽑아놨던 종목들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면. 네. 그리고 매매 복귀와 매매일지 아까처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매매가 성공 실패하든 항상 그에 대한 매매일지를 쓰고 왜 수익이 났는지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매매를 복귀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항상 그런 일지에다 적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이걸 실제로 아까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빨리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이 작업이 좀 귀찮긴 한데 꾸준히 매매 복귀하고 매매일지를 쓰세요. 간단이라도. 이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되게 차이가 크고요.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꾸준히 쓰기 때문에 하시는 게 빨리 실력이 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쓰시는 게 좋고요. 간단히 쓰면 돼요. 차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차트 저장해 놓고 내가 왜 산 이유 이건 아니지. 산 이유, 판 이유를 이렇게 적으면 되죠. 샀는데 수익이 났다. 아니면 샀는데 손실이 났다. 그랬으면 왜 손실이 났고 왜 수익이 났을까? 다음에는 뭘 더 보완해야 되겠고 다음에 실수를 다시는 이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게 이제 지나서 보면 원래 주식 매매라는 게 지나고 보면 안 적어놓으면 까먹어버려요. 내가 뭐 했는지.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계속 수시로 보면은 이래서 실수했구나. 다음에 실수를 안 해야지.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차트를 많이 보라는 게 뭐냐면 슈팅이 우리가 뭐 급등주만 봐도 대박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나오려면 그 전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아예 눈으로 찍듯이 해버리면 나중에 물론 더 실력이 높아지면 이론적으로도 어떤 이유 때문에 갖다 설명이 가능한데 그걸 몰라도 되게 많이 봐놓으면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많이 보고 막 몇천 개, 몇만 개 보면 이것도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재룡 전기 좀 확 오른 종목들 뭐지?
뭐 대형주도 해당되는데 만약 잡주만 봐도 예를 들면 얘가 시점이 슈팅이 확 나온 시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돈이 확 들어온 시점 중요한데 자, 네, 이런 시점이면 예를 들면 이 전까지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조금 가네요. 크게 간 종목들은 보통 횡보를 많이 하는데 얘도 길게 보면 여기가 횡보를 한 거잖아요. 뭘 바라는 얘기냐면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들쑥날쑥 그 파동 같지만 조금 이게 늘려서 보면 여기를 이제 이게 횡보한 흐름이 된다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한번 시세를 크게 주고 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횡보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팡 치거든요. 다시 이런 흐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치기 전에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막 거래가 실리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그 전에 이런 모습을 많이 찍어 놓으면 눈으로 많이 보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자, 얘도 보면 결국은 이 고점 자체를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돌파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나오면 내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타임에 잡겠죠. 이런 타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갖다 이렇게 눌리다가도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타임이 나오면 왜냐면 이 선이 안 깨지면 이런 게 안 깨지면 모아가는 거예요. 대선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전부터 움직이니까 얘는 대선주잖아요. 1년 전부터 움직이니까 1년 전부터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좀 모아두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났을 때 챙기면 되죠. 어쨌든 얘도 그렇고 딴 것도 비슷해요. 이런 그림을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얘도 보세요. 여기도 특징이 나오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까지 흐름을 본다는 얘기죠. 자, 이런 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를 어떻게 올라갔느냐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처음에 물량 테스트 겸 같은 반응이 나오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페이커성을 한번 빠져주고 눌렀다가 이거 올라간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고점에 근처서 뚫을치고 해주다가 눌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뚫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을 기억을 하는 게 눈으로 쫙 보면 많이 보다 보면 흐름을 기억이 되고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관심 있게 보다가 그다음 올라타는 거죠. 네. 그래서 스윙으로 쭉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잘 타면. 이런 것도 기법이 있고 매매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급등하기 전에 흐름을 많이 익혀놔라. 비단 세력주뿐만이 아니고 우량주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가기 전에 흐름을 익혀놔라. 뭐 앱을 CNC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도 지금 추세 턴했잖아요. 이런 추세를 턴하는 모양을 눈에 익혀 놓으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가더라. 추세가 턴할 때 이렇게 행보하다가 결국은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이렇게 치고 간다. 자, 추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봐야 될 키포인트는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추세가 약간 횡보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물론 안 보이시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가 여기서 이어지다가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 하다가 이렇게 돈다고요. 이런 흐름을 기억하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돌아나가는지를 눈에 익혀놔야죠. 이론적으로는 잘 몰라도 많이 익혀두면 그냥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면. 그런 걸 일단 권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봐야 된다. 그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죠. 매일 차트를 보고. 같은 맥락이 비슷한 건데 이런 거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길러졌다고 치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대형주 같은 데서 하는 게 좋아요.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파동에 정석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대형주나
중소형 수급주에서 하시는 게 좋죠. 이런 연습은. 네. 이런 일봉 시뮬레이션 게임이 뭐냐면, 가까운 데서 하죠, 그냥. 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한다고 칠게요. 찾다가 아까 하락하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을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내가 매수 타점이 되는 관점을 찍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요. 일봉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걸 시뮬레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돌려서 약간 우량한 종목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뭐 21선 이제 눌림이네 돌아 나오니까 여기서 사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테스트를 연봉 떠질 때 내가 눌림 매매를 이연봉으로 눌림을 잡았다고 치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중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난 살 거야. 왜냐면 파동적으로 봤을 때 중기는 좀 빠져줘야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샀다고 치고, 여기 만약에 샀다고 치면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를 이 고점이니까 이걸 돌파하는 걸 잘 보자. 대응은 내가 샀으면 여기를 최저가니까 여기가 이탈하면 난 대응을 하겠다. 사고 하루하루 보는 거죠. 깨지면 대응이다. 근데 깨졌어. 그럼 대응을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뭐라겠죠? 중기간쯤에서는 여기를 안 깨면 되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버텼어. 지지를 하죠. 그러면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지지가 된 거니까, 예를 들면 이날로 보면 지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응을 했고 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여기서 나 찼어요. 여기 밑에서. 그래서 올라간다. 그럼 이제는 또 어떻게 나보자. 그러다가 고점에 갔죠. 그러면 고점이니까 일단 뭐 반 정도 챙긴다.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고, 난 반을 챙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반이 남았죠. 예를 들면 뚫어주면 더 위에서 챙기고 밀리면 더 밑에 챙기겠다. 뚫었어. 그럼 더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그럼 추세가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 근데 지지가 나왔어. 고점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반 판 걸 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챙긴 다음에 팔려고 했는데 눌림목이 나왔다고 가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더 가요. 이제 추세가 형성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깨지면 나는 깰 때까지 버티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 이상 수익이 날 때마다 이렇게 나는 팔아가겠다, 반반씩 계속 팔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기다려보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 샀다 그러면 여기서 샀고 여기 추매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아니면 또 뭐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제 일정 비율마다 계속 팔면서 따라가면서 나는 뭐 매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재미도 있고 실제로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데 도움도 많이 돼요. 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다 쭉 당겨가지고 이왕이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거에서 하면 더 낫겠죠. 이렇게 가다가 뭐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추세가 눌림이 나오고 상승 추세에서 눌림이 나오고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물량이 들어온다. 근데 이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종목별 찾아보면 이게 수급이 보이잖아요. 수급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얼마 사고 기관이 얼마 사고,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매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더 실력을 넣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이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참고하면서 아까처럼 그날 가서 참고를 하면서 계속 예를 참고하면서 이 시뮬레이터를 해보면 훨씬 실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네, 그렇게 매매하는데 하는 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한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금 자체를 서서히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마다 자기 실력에 비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 해도 이게 자기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처음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 그릇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자금여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자금력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총 뭐 돈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매 원칙을 세우고 예를 들면 매매를 하잖아요. 내 말 예를 들면 대형이 뭐 5% 안쪽에 난 대형이다. 2% 빠지면 대형이다.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 대형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5% 대형이라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일봉상의 수익 매매를 분할로 했다고 쳐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베팅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1000만 원일 수가 있고 맞죠? 1000만 원 이게 뭐 5천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100만 원에 5%는 얼마죠?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직장인들은 뭐 5만 원 정도 자르는 거 뭐 원칙상으로 내가 이거 확률이 나온다는 것만 검증할 수 있으면 자를 수 있거든요. 쉽게. 2%라 그래도 단타를 할 땐 2%를 보통 많이 잡고 하는데 손절 퍼센트를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근데 이거 1000만 원이 들어가면 20만 원이라고요. 20만 원.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20만 원 손절 할 수 있어요. 쉽게 해도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근데 처음 매매하는 초보 분들은 일단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은 이 20만 원도 되게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못 잘라요. 못 잘라. 분명히 공부를 해서 추세가 깨지거나 이탈 나오거나 내 대형액으로 마음먹은 걸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실패가 미스가 나와서 이게 빠지는데도 못 자른다고 안 자르고 올라오겠지 하고 버티다가 운 좋아서 올라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재수 없으면 확 빠져서 진짜 몇십 프로 손실 나온다고요. 계속 버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뭐 도저히 극한으로 못 버텨서 내가 팔면 그 다음에 상승하더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그까지 세력들이 밀어붙여요. 투매 나올 때 같이 투매하는 거지. 그럼 올라가고. 근데 버티면 계속 빠져.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내가 이탈리아인데 못 자를 거면은 이 투자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왜? 내 그릇은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 내 그릇이 더 작다고. 내 그릇은 이만한 게 아니고 이게 1000만 원짜리 그릇이면 내 그릇은 100만 원짜리 그릇이라고요. 지금은. 네, 아유, 100만 원. 이건 1000만 원짜리. 나는 마이너스 한 2만 원이나 뭐 마이너스 한 5만 원 정도면 나는 커트가 가능한데 내가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도저히 못 자르겠다. 그러면 이 돈으로 베팅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해보면 알아요. 내가 매매 원칙을 세웠는데 손절은 뭐 5% 이내에서 무조건 잡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 이상은 복구하기 힘들어요. 다음번에. 그래서 잡았을 때 한 5% 안쪽으로 내가 손절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손절을. 대응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 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릇을 줄여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릇이 사람이 작을 수밖에 없죠.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은 막 10만원, 20만원도 엄청 크게 느껴지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더 힘들면 10만원, 20만원으로 주식하면 되고 계속 스킬과 확률을 높이는 연습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신이 들면 서서히 늘려가서 그릇의 크기만큼 서서히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금을. 직장인들은 뭐 100만원 정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좀 넉넉한 분들은 한 300, 200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랬을 때 한 10만원 손실 나는 거 다음에 복구하면 되니까 내 대형선을 깨지거나 하면 잘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금액 막 크게 돼도 않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막 2천, 3천씩 베팅했다가 가면 먹으면 기분 좋지. 근데
안 갖고 빠지면은 이걸 물려서 막 장투 갑자기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저는 그냥 장투 할래요 막 이러면서 막 몇 달 아니면 1년을 물려가지고 네? 그게 개인 투자들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본의 얘기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중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예?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음에 이제 중장기 투자 강의를 한번 할 때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 이게 수익이 나고 이 수익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어차피 단기나 스윙이나 중기 투자나 처음에는 대응을 전제로 해서 잡고 이게 이제 추세가 이어졌을 때 단타면 빨리 먹고 나오는 거고 스윙이면 몇 번 좀 더 먹고 나오는 거고 중기 투자면 그냥 추세대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갖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차익도 챙기면서 추가 매수도 하고 챙기고 추가 매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 깨지면 다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기인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물려서 반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인 중투를 하거나 스윙을 한다는 거죠. 수익을 난 상태에서만. 이게 원래 FM적인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투자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좋은 정보 난다길래 덥석 아무 이유도 없이 샀다가 훅 빠지면 대응 못해. 장투. 언젠가 올라오겠지. 운 좋으면 빠져나오는데 운 나쁘면 막 반토막 몇 토막 나는 거예요. 이게 계좌가. 이러면 결국은 계좌가 결국은 내 계좌가 결국은 반토막 나고 하다가 결국은 0에 수렴해요. 결국은 5천만 투자하면 결국은 1,000만 남고 결국은 500만 남고 이렇게 돼요.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이게 꾸준히 수익이 날 때까지는 소액으로 반드시 실전 매매를 해서 내 그릇에 맞게 서서히 베팅액을 늘려야 된다. 수익이 꾸준히 나면 서서히 증가해야 된다. 이것도 뭐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저도 예전에 한창 하다가 직장을 이제 들어가서 좀 하다가 다시 나와서 전업을 지금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예전 장에서는 지금 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뭐 진짜 막 음모를 한 5천 막 심하면 1억 막 이렇게 베팅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장은 이제 장이 어렵고 하니까 더 줄인 것도 있지만 장이 좋아지면 또 베팅은 늘어나겠지만 지금 장은 뭐 한 3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5천 정도 베팅 해버리면 조금 저는 그릇이 아직 그 정도 안 되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장이 좋았으면 아마 5천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지금 제 그릇은 뭐 한 5천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그릇은 그냥 그 정도짜리다. 5천 이하짜리다. 앞으로 장도 좋아지고 자신감이 더 만약에 장이 좋아져서 베팅 팍팍해도 수익이 잘 나는 장이 오면 그때는 또 이걸 늘려가는 거겠죠. 베팅 금액 올리는데 지금은 이 이하로만 매매해야 되는 게 내 그릇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서 꾸준히 수익이 날 때 그 자신감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금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이 그릇을 조금씩 키워가야 된다. 그래야 매매가 내가 주체가 되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주식 투자의 정석 공부법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정석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걸 들으신 분들은 다른 뭐 기법 강의나 뭐 이런 화려한 뭐 그런 뭐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차트를 보면서 뭐 이런 게 더 재밌죠.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 강의 컨셉을 잡은 게 어쨌든 초보들부터, 그러니까 초급부터 어떻게 보면 중급까지를 가기 위해서 사실 그런 내용들만 하면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다음 강의는 뭐 예를 들면 주식에 필요한 용어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할 건데 이런 걸 빼고 그냥 관심 있는 그런 내용만 가면 결국은 기본기적인 면에서 뭔가를 놓치고 가면 강의 자체도 좀 완성도가 떨어지고 해서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이런 공부법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초보분들은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 꼼꼼히 보면서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